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ICJ 외국인 이민정책연구실 최효원입니다. 먼저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마 작년과 올해 초 들어서 우리 사회 내에 굉장히 현안이 되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이민청 설립 관련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구성비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 가까이로 육박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 외국인 유학생에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그리고 지역 소멸 이슈 관련해서 지역 활성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와 연관된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대하여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민 정책과 혼용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외국인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이민과 구분하자는 취지에서 외국인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외국인 정책이나 이민 정책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 정책은 제한외국인처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매해 5년마다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 국가, 그래서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 분야에서 각 정책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민 정책의 특징은 환경에 따라 정책 목표별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구 위기의 수반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장기 이민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존의 단기 순환 정책 위주로 진행이 되었던 것과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민 정책 환경을 보시면 경제 활동 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민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정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 정책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찍었고요. 고령 인구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생산 가능 인구수는 이제 2022년 대비 2070년에는 33.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수가 감소하고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생산 가능 인력을 유입하는 문제로서 외국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 추세입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형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고,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 그리고 유학생, 결혼이민자 순입니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지금 전년 대비 20.9%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서 지역 이민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최근의 이민 정책 환경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주도의 이민 정책이 진행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출생률, 생산인구 저하, 그리고 지역 자체에서 외국 인력 도입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외국인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경제 발전과 더불어 지방 대학의 존속을 위해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2023년 기준으로 졸업 후 한국에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유학생들도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는 인문학 위주에 머물러 있던 그 전공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T나 공학 전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이민 정책의 부상에 더불어서 지역 기반으로 한 이민 정책 시행을 위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 채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이민 정책 수립 프로세스는 일단 지역에서 산업에 필요한 수요를 진단하고, 그리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추진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 현황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 이민 정책 자체가 다부처 정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세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해관계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유학생 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분석할 때 중앙 정부의 이해관계, 외국인 유학생 자체의 이해관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이해관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특히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고 또 법무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되 불법 체류 양산을 방지하고 취업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며 유학 종료 후 유출 방지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제도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를 위해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유학생을 미래의 경제 인력, 생산 인력으로 바라보고 지역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대학 자체도 존속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피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지역 주민들도 이해관계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학생은 좀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일단은 학업에 방점을 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학위보다는 오히려 이제 학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이제 취업과 병행하고자 하는 그런 또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은 관련돼서 유학생 가족의 취업, 그리고 주거지 등 거주 요건, 학위 후 취업,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국적자들과 결혼 등의 이제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따른 이민 정책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 정책도 이제 유치 들여오는 것은 이제 유도 행정 그리고 유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체류하면서 불법 체류로 나가지 않고 잘 사회 통합에 사회 통합 과정까지 이민 질서 행정 그리고 통합 행정 이렇게 어우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처별 외국인 유학생 정책입니다. 먼저 교육부의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지역 맞춤형 전략을 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그리고 졸업 후 진로 설계에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첨단 신산업 분야의 유학생 유치에 혈안을 기울이고 있고요. 정부 초청 장학생 제도도 늘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잠재적 유학 수요 확보를 위해서 본부처 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치뿐만 아니라 이제 체류 관리 그리고 정주까지 이제 아우르고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심사 기준 관련해서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유학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증 예를 들어 미등록 학생이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인증 그 순위에 따라서 사증 발급 심사 기준 조정이 되고 또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도 조정이 됩니다. 미인증 대학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 조사가 들어가는 등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또한 시간제,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학업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에 관련한 또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 정책 관련해서 이제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이제 인구 감소 특정 지역에 거주하게끔 하는 조건으로 취업과 창업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수 유학생 동반가족에게 취업 비자를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가장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유치를 위한 연구 유학생 그리고 연구원을 대상으로 비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정책입니다. 먼저 경상북도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000명 유치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입국과 교육, 취업 정주, 외국인 지역 정착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지역 특화형 비자를 연계해서 취업을 전제로 해외 유학생 계획 학과를 이제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이제 2027년까지 10,000명 유치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이제 3만 명 유치를 목적으로 유치, 인재 양성, 인재 활용까지 그리고 유치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제 유학생 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이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지방으로 거버넌스가 확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현행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민 정책이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지 그리고 중장기적 미래 생산 기능 확보라는 목적에 오늘의 정책이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전반의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아까 말씀 보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외국인 유학생 정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해결 방안은 존재하는가? 교육부는 훌륭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 그래서 대학의 발전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 노동력 그리고 노동력 확충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학생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법무부는 과도한 외국인 유학생 유입은 좋지만 혼란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고 질서 행정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외국인은 이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질서, 사회 통합 사실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인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또한 오늘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이제 유입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 체류 관리나 사회 통합이라는 것에는 약간 관심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컨대 이제 법무부는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아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시간제 체류 안내 매뉴얼상 시간상 제한이 거의 지켜지는 경우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규범과 현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조직 내에 외국인들을 전담하던 외사 부서가 있었는데요. 이게 2024년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부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다문화센터 같은 곳에 가서 뭐 정보 활동도 하지만 뭐 거기서 이제 뭐 범죄에 대해서 이제 상담도 해주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런 채널이 지금은 다른 부서로 통합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조인지 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다르고 지역 고유 이민 문제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만 행정안전부 예시에 의존해서 내용이 대동소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외국인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체 정책 결정력은 크지 않다는 문제도 공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63% 그러니까 11만 8,369명 그리고 한국한 전공자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정착 체류를 희망하는 것에 비하여 이제 실제로 대한민국의 체류로 연결되는 경우는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네,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뭐 가장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이제 수업료 감면, 아르바이트 취업 지원, 한국어 어학 지원 등으로 나타나서 어떤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한국어 문제가 현실적인 장애로 가려먹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정책별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유입 관련돼서는 외국인 유학생 양적 확대로 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학 목적,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목적, 그 교육을 위해서 들어오는 학생들과 또 한편으로는 취업을 위해서 또 통로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학생들 그리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차이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유치로 인해서 오히려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에는 특정 국적의 학생이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대전 지역에는 베트남 학생들이 뭐 많이 분포해 있는, 뭐 특별히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체류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체류 관리는 체류에 대한 관심은 유입에 쏟는 관심에 비하여 낮은 상황이고, 불법 체류 발생에도 미온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예컨대 외국인 2024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체 불법 체류자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이 약 20% 정도 신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이 등록 후에 등록하지 않거나 혹은 등록 후에 나타나지 않는 중도 탈락자 파악에 대한 그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요. 이에 대한 관리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 중 시간제 아르바이트 한도를 넘어서는 취업 활동, 이 역시 이제 통계 자료는 부족한 현실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법무부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통합 문제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이슈에 지자체, 대학, 주민 등 다양한 관계자가 얽혀 있습니다만 의사 수렴을 위한 합의체가 부재한 현실입니다. 예컨대 이제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국경을 통과한 뒤에 각 지역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정책 대상에는 사실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국민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도 외국인 정책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의제 하에서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들은 누가 들어올지를 결정하고 나서는 이제 뒤로 빠져서 여론만 형성할 뿐 정책 형성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외국인 자체의 참여도 좀 저조한 현실인데요. 조례를 확인해 보니 외국인 유학생들, 그러니까 외국인 자체 주민들이 이제 정책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설된 것은 대전광역시 하나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역에서 부족한 산업군에 대한 수요 파악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고요. 사실 지역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얼만큼이 어떤 산업군에서 얼만큼이 필요해서 이들을 얼만큼 정주시킬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한데, 그러한 지역 수요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체류를 희망하는 학생에 비하여 실제로 거주로 연결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 따라서 이제 유학 종료 후에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한 추적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 소통 능력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 충족 자격을 통과한 학생이 50%를 미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이 졸업 후에 대한민국 국적 학생들과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유학 후에 취업 비자 전환 시에도 굉장히 높은 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문 취업 분야에서 외국인 채용 규모는 적은 실정이고, 또 산업과 연구 현장, 그리고 대학원 유학생 학위치 등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도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이제 구직 비자를 통해서 이제 잡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6개월 단위로 갱신이 필요하고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점수제 우수인재, 그리고 영주 자격은 이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2배 이상을 영주 자격은 이제 2배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방향은 뭐 아직 지금 연구 중이어서 제가 뭐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입학과 졸업에 대해 언어 능력의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준을 대학에만 맡겨두지 말고 법제화하고 그 나머지를 대학의 재량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류 관리 방안입니다. 체류 관량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평가 내용도 재구성하고 체류 관리 부담을 학교와 지자체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 기반 이민 정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적 근거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역 특화형 비자 숙련 기능 인력 제도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사무로서 이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이제 단체 사무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거의 지원에 대한 내용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체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지원하기 어렵고 특별법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출입국 관리에 대한 특례는 법무부와 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의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떤 정주 과정을 거치는지, 그에 대한 외국 유학생들의 고충 사항을 경청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